남들이 주식 또는 남들이 부동산으로 간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세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나의 목표. 그래서 일단 나만의 기준금리를 구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인가. 오늘 책은 바로 투자의 재발견입니다. 미국의 배당주 또 하고 계신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또 탑 10 배당주 알려주는 게 있으시던데. 맞습니다. 네. 근데 탑 10이 제가 이제 그거를 가장 좋은 탑 10이 아니라 네. 미국 배당 귀족주는 그 정의가 뭐냐면 네. 최소 25년 이상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났거나 전염병이 거나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년도 대비 배당금을 증액해준 연도가 25년 이상 된 회사들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5년 이상 해왔으면은 사실상 그 배당의 안정성이 검증이 된 거죠. 그쵸. 그런 주식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고요. 네. 그 배당 귀족주가 미국에 한 60개가 넘게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미국 배당 귀족주에 투자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죠. 무조건 현금 흐름이 성장하면서 이제 나에게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돌아온다.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대부분이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가님은 좀 다르시겠네요. 유튜브 수익은 달러로 들어오지 그렇죠.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달러로 수입을 만드는 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이 글로벌 경제에서 원화에만 몰빵 투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화 부동산, 네. 그리고 원화로 월급을 받고, 네. 예,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내가 갑자기 이 글로벌 경제에서 가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어떤 환율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달러 같은 이제 기축통화 자산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네. 배당의 안정성이 검증된 배당 귀족주에 투자를 하자. 야, 지금 아마 이미 뜨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미국 배당 귀족주 64개 종목인 거잖아요. 네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거면 이 64개 종목 안에서 뭔가를 좀 찾아보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10개를 꼽으신 거죠. 그 10개는 네. 가장 오래된 그 배당 증액 기록이 가장 오래된 탑 10을 제가 이제 꼽아서 네. 책에도 실었고, 그리고 네.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요. 네. 25년 이상 된 주식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네.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배당이 웬만하면 안 끊길 거다라는 믿음이 있죠. 아무래도 뭐 글로벌 회사들이니까 좀 편하게 이 중에서 3개 정도 좀 뭔가 추천하거나 좀 괜찮게 보시는 게 있다면. 이 10개 중에서 사실 보시면 제가 네. 아까 그 부동산 차트 그 분석해 드린 것처럼 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존슨앤존슨은 이제 뭐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굉장히 제약, 의료기기, 소비재 회사로 뭐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고, 그리고 분기별 배당 이력을 보시면은 뭐 당연히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당주를 분석할 때는 그 회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존슨앤존슨이 네. 회사로서 좋냐 나쁘냐를 분석하려면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랬지만 그 업종, 업황과 그 회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그 모델, 수익 구조, 뭐 경영진 이런 걸 모든 걸 다 분석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시간을 쏟지 않고도 여기는 이제 배당 머신으로 쓰겠다. 네. 배당이 계속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배당 머신 시스템으로 이 존슨앤존슨을 접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배당 누적 지수는 이제까지 과거에 배당을 이렇게 누적했을 때 워낙 오랫동안 배당 이력이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추세선을 엑셀에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 결정 개수가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도가, 예측도가 높은 편이죠.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너무나 뻔한 현금으로 이름이 배당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나의 그 아까 구한 나만의 기준금리에 비해 가지고 이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 배당이 이렇게 되었을 때 주가와 상관관계를 했을 때 주가와 추세선을 제가 또 그려봤어요. 네. 그래서 버블 지수. 그래서 지금 존슨존슨 약간의 저평가 구간, 그래서 고평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투자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네. 싸게 사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존슨앤존스도 지금 어느 정도 버블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놓고 그리고 다음에 또 살 때 한 번 더 보고 그때 버블 없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P&G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 이제 소비재 회사이죠. 그리고 P&G도 배당을 거의 60년 넘게 꾸준히 올려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래서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배당도 마찬가지로 장기 우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 이력이 너무나 6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배당 누적 지수를 배당을 다 합했을 때 이 추세를 이어져 갈 것인가를 보면은 상관계에서 되게 높게 나와요. 추세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태의 배당이 지속될 거라고 저희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행태의 배당이 됐을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봤을 때 추세선 대비 지금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버블 지수 추세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게 이제 버블 지수인데 보면은 지금 좀 높네요. 높죠. 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당장 P&G를 추격 매수는 안 할 것 같고 반면에 이미 나는 P&G를 가지고 있어 하신 분들은 네. 이거 올랐다고 해서 굳이 서둘러 파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P&G 안정적인 배당을 원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매매가가 높다 낮다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은 그냥 즐기시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제 버블 지수가 좀 더 낮아져서 좀 더 싼 국면이 들어오면은 좀 더 이제 더 살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P&G랑 존슨앤존슨은 약간 산업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네, 좀 있죠. 그 버블 지수만 봤을 때는 둘 중에는 존슨앤존슨이 좀 더 매력적일 수는 있겠네요.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요 코카콜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코카콜라 뭐 워낙 유명한 네, 회사라서 워낙 유명하니까. 뭐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코카콜라도 이제 또 우리의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고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래된 배당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냐? Yes. 그러면요, 그 결정 계속 높게 나와서요. 네. 그러면 이 추세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은 굉장히 버블 지수 대비해 주가가 낮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미국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카콜라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자님의 이 64개 리스트는 제가 지금 이미지로 띄우고 있을 테니까 뭐 많은 분들이 미국의 배당주에 투자할 거면 이 중에서 뭐 몇 개 정도를 고르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그리고 국내보다 해외 주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엔 또 국내 주식도 굉장히 핫한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투자는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 한 축사에 모든 거위를 몰아넣으면 이 축사가 좋을 땐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에 대비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될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의 원화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예, 그래서 원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뭔가 뭐 위기가 온다든지 뭔가 한국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미국의 이제 달러 자산이나 이런 기축 통화로 된 자산을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장주보다는 배당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결국에는 앞에서 거의 비유법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성장주는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거위를 배당을 잘 안 주더라고요. 네. 카카오는 뭐 거의 뭐 배당이 별로 없던데.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에 재투자해야지 배당을 주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성장주는 결국엔 거위로 비유하지만 되게 어린 거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는 거예요. 큰 거위로 되게 빨리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시장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키우는 거죠. 근데 얘가 빨리 클지 아니면 크다 말지 아니면 크다가 죽어버릴지 알 수 없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좀 더 예측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일단은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배당주부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성장주로나 굉장히 다양한 투자로 그때는 이제 뻗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성장주가 확
그 주가가 올라가면 네.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엄청 높아지겠죠. 투자 수익률은 0%. 왜요? 안 팔았으니까. 아, 자산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거나 높을 수 있는데 네네. 투자 수익률은 팔기 전까지는 제로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운 좋게 네.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주식을 아. 굉장히 초기에 샀다고 해도 이게 자산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네. 투자 수익률 내가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네. 거위를 팔아야만 해요. 자산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분도 사실상 드물고 인내하려면 나의 다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만 그걸 기다릴 수가 있다. 그렇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조급해지면 팔게 그렇죠. 되고. 저자님 부동산도 하셨죠? 그다음에 주식도 네. 하셨고. 다 합니다. 네. 둘 중에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좀 대세가 주식 쪽으로 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남들이 주식 또는 남들이 부동산으로 간다고 해서 네. 쫓아가지 마세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나의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언제까지 어디를 갈 거냐라고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러면 이제 나만의 기준금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기준금리가 나오면은 그 기준금리를 맞추기 위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좀 높으면 그러면은 부동산형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실 부동산 투자가 수익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나만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내가 네. 투자해야 할 자산 그리고 투자 방법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나만의 기준금리를 구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네. 돈 관련된 자본 레버리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본 레버리지도 중요하고 시간 레버리지도 중요해요. 내 시간을 아끼는 투자.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출이나 이런 규제가 좀 많이 강화돼서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투기과열 지구라고 해도 한 40%는 그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 레버리지를 하기가 좀 쉬운 자산이에요. 반면에 주식은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네. 주식담보대출을 쓴다 할지라도 일단 금리가 너무 높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만기 상환해야 되는 날짜가 짧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싶어도 그런 어떤 금리 부담이나 그 상환 압박에 의해서 자본 레버리지를 쓰기가 쉽지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본 레버리지를 좀 더 써서 이제 그 수익률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좀 더 공부하셔야 하고 반면에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나는 시간 레버리지가 더 중요해. 네. 라고 한다면 주식을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레버리지라도 좀 부동산과 주식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레버리지 종류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은 경제적 자유, 뭐 시간의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일 거잖아요. 아마 지금 저자님은 그것을 달성하셨거나 달성에 가까워지고 계실 텐데 그런 투자 시작한 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투자 목표를 세우는 거.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나는 언제까지 어느 크기의 현금 흐름의 크기를 만들겠다. 이거를 맞추고 그 나만의 기준금리를 구하셔서 그러면 그 기준금리에 맞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셔야겠죠. 그리고 실행하시는 거. 목표와 실행 그리고 그전에는 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좀 아는 것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요즘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자산이 다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은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돌고 있고 제 주변에도 이제는 코스피 3,000을 다 넘은 이 시점에 김 작가 요즘 뭐 사야 돼? 이제 제 주변에서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기분 느끼는 분들 좀 어떻게 보면 이미 좀 늦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급하다고 해서 뭐 조급해서 뭘 사야 되고 이런 건 또 아닐 거잖아요. 네, 좀 아쉽게도 최근에 네. 이제 자산시장 랠리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받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더 최악의 선택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덥석. 아, 잘못된 투자.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성급하게 하는 것도 그렇죠. 되게 그 박탈감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정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거나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야 한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투자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는 거죠. 오늘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만의 기준금리 구하기, 네. 투자 목표 세우기, 그리고 그거가 나오면은 이제 그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연구하기. 그리고 그거에 따라 조금씩 하루하루의 그런 실행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자님 원래 직업은 주식 애널리스트이셨죠? 네. 가시기 전에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이잖아요. 올해 어느 섹터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업을 떠나셨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뭐 종목 아니니까요. 섹터로. 뭐 저의 관심 분야는 사실 어떤 섹터의 가격이 상승하냐 이게 아니거든요. 아, 정말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기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속해 있던 부분이 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금융업종이 네. 일단은 성장이 별로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정부의 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제 주식 애널리스트 할 때는 금융업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 배당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배당 잘 나오죠. 최근에 뭐 배당에 대해서도 조금 간섭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섹터, 좋은 회사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가격이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별로 이제 성장성이 없고 정부의 규제도 심한 금융업종의 주식을 산 거는 지난 3월이었어요. 지난 3월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때는 굉장히 좀 세상이 끝나가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올 만한 회사를 주식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결국에는 기준 현금 흐름, 배당의 안정성이었죠. 시세 차익 하고는 진짜 잘 매매 차익 이런 거는 잘 안 하시나 봐요. 어떻게 애널리스트 분이면 그런 걸 굉장히 기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는 저는 투자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지금 투자의 본질은 주주가 되는 거다. 그 의미를 얘기하신 건가요? 네, 주주가 되고 지분을 넓혀가는 거. 잘 안 파시겠어요. 파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거위가 사료만 먹고 내가 네. 원하는 황금을 낳아주지 않을 때 아. 그럴 때 이제 파는 걸 매도를 고민하겠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네. 이런 분이 삼성전자가 없다면 이상해. 삼성전자 우선주. 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본인이 어떤 지점을 가지고 가고 싶은지 그리고 현재 지점은 어딘지 잘 파악하셔서 나만의 기준금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액션 플랜까지 잘 세우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투자의 재발견의 저자 이고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